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맞이입니다. 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슬슬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흠. 이제 지금 12월 달 안에도 좀 이제 신작 영화들이나 저희가 다뤄야 할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올해 안에 이제 명목상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다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론 저희도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들은 한번 훑어보고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대기를 해주시고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 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제 괴물 리뷰입니다.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전작들 중에서 제가 제대로 본 게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은 이제 그분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분의 그 스타일을 감안해서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보고 왔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확실히 시네필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나는 굉장히 단순하다. 나는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이게 좀 예술적인 영화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론 근데 괴물 자체가 막 그렇게 제가 막 엄청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나름대로 아 대충 이제 뭐 감독이 어떤 말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어떤 표현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건 대충은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항상 그거지 뭐 이제 근데 사실 뭐 영화가 어떤 딱 그렇게 이렇게 정형화되는 게 없듯이 그러니까 저도 대충은 이제 뭐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다 이제 어떤 이 뭐 영화 기법적으로 아니면 뭐 다 알겠는데 그냥 뭐 별로 나한테는 그닥 와닿지 않는군. 이제 이런 영화가 있고 되게 별로 같이 느껴지는데도 뭔가 그 순간 극장에서 한 2시간 동안 엄청난 감동을 받고 아니면 임팩트를 느끼고 나온 영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뭔가 이제 요번 괴물은 그냥 뭐 그냥 전 중간 정도 그냥 소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최신 영화니까 스포를 주의하시고 네. 근데 스포를 이건 또 스포 없이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근데 그렇죠. 네 네. 그 뭐 얘기를 하려면 스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스포가 이것도 뭐 이 영화가 무슨 막 그런 뭐 반전 뭐 그런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예. 뭐 그렇게 무슨 뭐 신박한 막 그런 트리커란 그런 건 아니어서 무슨 트리커란 면이 좀 있긴 있는데 그 구성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엄마의 시선 음흠. 이제 그 무기노의 그 엄마 그러니까 안도 사쿠라가 연기한 네. 안도 사쿠라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맞아요. 워낙 연기파 배우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안도 사쿠라를 그 러브 익스포저라는 영화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고 저는 그 복서로 나왔었던 네, 백엔의 사랑. 예, 예. 되게 그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어쨌든 좀 이제 많이 인상적 연기를 봤는데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안도 사쿠라가 뭐 내가 본 것 중에서는 막 조금 약간 다들 이제 좀 똘끼가 있는 그런 캐릭터들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강렬하게 좀 인상에 팍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되게 좀 매력 있거든요, 되게 안도 사쿠라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연기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매력으로 다가오는 배우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되게 정말 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이 배우가 그 출산 이후에 좀 집안일, 뭐 개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아, 출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감독이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이 역할은 당신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러브콜을 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안도 사쿠라 배우가 했었다는. 감독의 전작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안도 사쿠라나 에이타 배우나 그다음에 여기 교장으로 나왔었던 그 배우 다나카 유코 예. 그분도 그렇고 여기 아역들도 그렇고 진짜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일품이라서 네. 저는 와 이런 대단한 사람들 연기를 한 곳에 모아서 보는 것만으로 대단하다라고 싶어서 이제 영화를 관람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관람할 때는 별로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이 감독 정도면 어느 정도는 뽑아내겠구나 하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약간 고민이 생긴 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올해 내가 인상적이었던 작품 그다음에 이제 뭐 탑3 뭐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뭘 하나 밀어내고 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고민에 빠졌던 네, 그렇죠. 그 영화였는데 제가 이제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던 작품 이제 두 개를 말하자면 오펜하이머하고 이 괴물 이 작품 두 개인데 두 개가 왜 이제 인상적이었냐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철저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아기가 딱 들어맞는 그 각본을 보고 나서 야 이런 각본은 진짜 너무 완벽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었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전에도 이 감독의 작품들은 다 이제 괜찮은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원래는 이 작품은 이 그 뭐야 각본가가 따로 있고 사카모토 유지라는 다른 이제 유명한 각본가한테 이제 각본을 받아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건데 그 전에는 감독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에 데뷔작 빼고는 계속 이제 본인의 작품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 각본을 가져와 가지고 이 감독이 한 건데 근데 어떻게 감독의 색깔하고 이렇게 잘 맞지라고 이제 고민을 좀 약간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이 감독한테 그 유지 감독 그 각본가가 내가 이런 각본 갖고 있는데 시나리오 갖고 있는데 이걸로 영화를 만듭시다라고 해서 아이씨 난 남이 만든 거 잘 안 하는데 해가지고 각본을 읽어보니까 되게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배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수정에 대한 거 이런 거를 3년 동안 그 시내가에서 강가에서 이 각본가랑 둘이 캐치볼을 하면서 3년 동안 다 가다듬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벽한 각본에서 이런 연출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새삼 이 감독의 디테일함이란 점점점 하면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세 가지 이제 파트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엄마의 시점, 두 번째는 선생님의 시점,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의 시점으로 이렇게 딱 그 세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같은 사건을 세 개의 시선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영화를 한번 원했었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슬램덩크를 보면서 나 만화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슬램덩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5명의 주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시선으로 만화를 다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대만의 시점, 같은 상황, 같은 경기, 같은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에피소드를 정대만의 시선, 뭐 송태섭의 시선, 최치수의 시선, 혹은 뭐 서태웅의 시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만화를 외전처럼 한번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신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그 전에 이런 스타일 영화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거니와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 같은 동일한 사건이 다른 시점으로 그래서 다르게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읽혀지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항상 그 우리가 살아갈 때도 모순이나 오해가 생기는 것들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누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누가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고 그래서 이 영화를 그 관람할 때 처음에는 이 감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의도한 것 같기는 한데 엄마의 시점으로 따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지 하고 이제 괴물 찾기에 이제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다가 보면 결국 괴물은 괴물 찾기라고 있는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시스템에 길들여진 그런 이제 뭐랄까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가는 거에 대한 약간 경종.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라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그 물음표를 던져주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끝에 결말은 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약간 좀 비슷한 약간 열린 느낌이라 맥락이 약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한번 대충 얘기하면서 이제 따라가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구성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 내가 잘못 알았나? 계속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내가 오해했네. 미안하다. 약간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마 시점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엄마 파트에서 이제 좀 그랬어요. 뭔가 아들이 좀 이상한데 아들내미가 왜 저러지? 이제 그거랑 선생이 나쁜 새끼네. 좆단 새끼가 선생이 이제 나도 이제 보면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학교 찾아가서 그 교무실 파트가 그 이제 뭐 뒤로 가면 또 이제 그 얘기가 의미가 다르게 되지만은
저는 그냥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그 교장이랑 선생들 중에서 직책 높은 선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엄마 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무조건 잘못했어요만 하고 있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기계처럼 그러니까 엄마도 폭발해서 당신들 왜 기계처럼 얘기하냐고 인간이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막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뭔가 왠지 모르게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교장을 비롯한 그 선생들의 태도에서 나는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난 그게 느껴졌어 그냥. 자기는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하다. 되게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기계적으로 미안하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 태도에서 되게 뭔가 왠지 난 그게 좀 겹쳐 보였어.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 자기들이 그렇게 과거에 했던 잘못을 그 피해국들에게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도 안 하고 있지 따지면은 국가적으로. 그렇죠. 네. 처음에 그래서 다 이제 교장 비롯해서 다 선생들 다 개새끼들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호리 선생 그 지가 제일 원흉인데 지가 제일 뭔가 태도가 불량하고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막 게다가 뭘 저러다 사탕 처먹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엄마 파트만 보면은 아 학교 다 병신들이고 다 그리고 약간 또 뭔가 좀 이게 그 장면만 봐가지고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학부모들이 좀 이제 또 극성을 하는데 또 이럴 때는 또 그게 지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여러 생각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 파트만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 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호리 선생이 그 기자회견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네, 사과를 하죠. 공식적인 사과를. 근데 저는 이제 첫 파트를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이게 이상해. 애도 이상하고 엄마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엄마에 몰입해서 보니까는 분명 이게 애도 이상하고 학교도 이상하고 선생들도 이상한데 이게 도대체 학교 잘못인지 애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는 어쨌든 애를 믿으니까는 그렇지. 애한테는 잘못이 없다라고 치고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식한테는 학교에다가 이제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딱 그걸 그때 갈 때마다 이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애가 문제인데 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따돌림을 그렇지. 당하는 편 아니거나 이거나 혹은 가해자일 그렇지. 것이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혀 그게 아닌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거기서도 약간 좀 신기했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계속 그 관객의 생각을 아니었네 이게 바뀌게 감독이 하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영화가 제공해준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 당연히 그걸 토대로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엄마 파트만 볼 때는 마더가 떠올랐어요. 혹시 약간 그치. 이것도 마더처럼 혹시 약간 그치.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자기 자식은 무조건 잘못이 없고 뭔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아닌 건가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나 좀 의심을 하긴 했어. 그치. 이게 당연히 뭔가 감독이 어떤 감독인데 설마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그건 있었는데. 근데 의심을 하는 것도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에 했었지만 사실은 그 둘 다 아니었다는 게 저는 참 둘 다 아닐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엄마 파트 봤을 때는 또 이제 뭔가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선생이 응징을 받아서 다행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의 시점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간 파트까지 보는데 선생 아닌데 좋은 놈인데 그치. 좋은 사람인데 좋은 선생님인데 왜 대체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중간부터 궁금해지고 왜냐면 도저히 이 선생이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뭐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돼버렸지?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조금 근데 걸스바를 간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누명이었어 걸스바? 걸스바는 누명이고 걸스바에 네. 간 거는 그 요리의 아버지. 그 인간? 네. 폭력 아빠죠. 네. 근데 왜 그 양반이 간 게 왜 선생이 간 걸로 와전됐지? 그거는 그냥 애기들이 그거 막 그냥 소문을 낸 거고. 그 근처에서 그때 불난 날 예. 소문 내서 그렇게 된 건가? 그리고 그 선생 여자친구 그럼 그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인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는 뭐 일반인인지 아니지 뭐 나는 직업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걸스바 일단 직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뭐지 근데
걸스바 직원인데 그냥 애들이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걸스바랑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나도 좀 보는데 걸스바 당기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 들어가지고 여자친구도 그냥 뭐 평범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폭력 아빠인 이제 호시카와 요리의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계속 네 뇌는 돼지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돼지뇌도 계속 얘 뇌가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돼지뇌라고 해서 이 친구인 주인공인 이제 무기노 네. 미나토한테도 얘가 뭐 딴 데서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재밌는 지점이 각 그 등장인물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잘못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 잘못한 행동 혹은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나게 해악이 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을 약간 그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잘못을 하나씩 갖고 있는 그 누구도 괴물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선생도 그렇고 또 주인공인 이 무기노 미나토라는 이 꼬맹이도 사실은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뭔가 거짓말 하나 엄마한테 그 호리 선생이 나한테 돼지내라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하나 그리고 엄마는 그걸 또 덥석 믿어버림으로 인해서 엄한 사람 잡았잖아. 그렇죠. 엄한 사람을 잡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뭔가 꼬리를 물고 뭔가 일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처음에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 같은 느낌인데 뒤쪽엔 또 네. 스릴러처럼 또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짜 대단하긴 하다. 명장은 명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미지가 고레다 히로카즈가 무슨 일본의 봉준호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뭔가 두 감독 간의 교류도 그렇고 약간 그러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로 영향받나 약간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느낌도 약간 비슷한 결이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왜냐면 네. 기생충도 대놓고 보면은 그냥 뭐 부잣집하고 뭐 저거랑 해서 이렇게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메타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선생편을 보면 저는 헌트가 떠올랐어. 매즈 미켈슨 나오는 그 헌트 뭐지? 게다가 또 그러게 참 왜냐면 그 여학생이 죽은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이거 무기노가 뭐 이렇게 고양이를 괴롭히는 걸 봤어요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서 이제 사실은 무기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그랬잖아. 뭐지 이거 헌트인가 약간 그러니까 갑자기 마더에서 헌트가 되나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영화들이 약간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뭐지 이건 아닌가 내가 엄마 말만 들었는데 선생의 누명 스토리였나? 그치. 또 이제 갑자기 애 시점으로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 시점으로 가면서 점점 이게 뭔가 하여튼 이렇게 구성 자체가 근데 저는 구성이 흥미롭다는 건 저는 이제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그 테마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약간 이 영화 그 마지막도 그렇고 선생 파트 보면서 결국 이게 뭔가 그 복선이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그 엄마 앞에 갔을 때 이제 이 호리 선생이 뭐 오해 이런 말 하잖아. 그 교장도 오해를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오해. 약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 게 그 오해를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그냥 무조건 뭐 그런 태도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게 무성의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빡칠 수밖에 없지. 일부에서 엄마의 빡침은 우리의 빡침하고 같은 거지. 네. 아니 오해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일단 말을 해줘야 내가 얘가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뭐 가타부타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씨 보는데도 답답하면 여기서 막 계속 올라와 열받으면. 그리고 처음에 교장 말을 교장 할매 되게 꼴보기 싫어 처음에. 그리고 난 솔직히 교장 할매가 제일 꼴보기 싫어서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따지면 그 선생 파트를 보면 아니 그 이 사람은 괜히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제일 억울하지. 뭐 지금 기자들 찾아와가지고 막 사진 찍히고 기사 나가고 뭐 선생 잘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가 되고 그렇죠. 거의 뭐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야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들의 농간 때문에 선생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래서 솔직히 난 내 개인적으로 마지막 결말 나와도 영화가 나오면서 아니 이거 너 무책임한 거 아니야 드는 거. 그러니까 아니 애들은 무슨 뭐 마치 모든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거기 들판 뛰어가면서 되게 밝게 끝나는데 난 끝나면서
아니 근데 이건 이거고 선생은 인생 어떡할 건데. 그러다 솔직히 그 마지막에 그 교장 할매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무기노 파트에서 관악기를 불면서 네. 그게 또 이제 선생 파트에서 선생이 이제 막 뭔가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학교 찾아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마치 자살 시도를 할 것처럼 애들한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이제 그러고 옥상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뭐 뿌뿌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 파트만 보면 난 이제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했어 난 처음에. 근데 뭔 이게 소리지? 영화가 약간 똑똑한 게 파트가 3개인데 저는 1부를 딱 볼 때도 굉장히 그 강조해서 나왔었던 그 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네. 관악부에서 나오는 그 관악기 소리 같은 소리 뿌 하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복도에선가 쨍그랑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네. 있어요. 근데 그게 각 파트마다 계속 나오는 그 씬이 있거든요. 그 네. 소리가 삽입되어 있는 씬. 사운드가, 그래서 네. 그 시간대를 관객들로 하여금 이게 깨질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이 관악기를 부는 그 소리가 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시간의 시점을 알려주는 건데 뭐 하나 TMI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호른을 교장 선생님이 부는 씬이 있는데 이 감독하고 그 각본가가 굉장히 이 영화를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이 인물들의 전사까지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교장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음악 선생이었고 30년 전인가 여기를 이제 부임을 와가지고 음악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부는 거는 호른. 그래서 여기서 교장이 호른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호른을 부는 그런 전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나카 유코 배우가 실제로는 아무런 악기 연주를 못하지만 이 호른 소리를 자기가 직접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호른을 연습해가지고 와, 이 1년 뿌 하는 소리 요거는 진짜로 이 배우가 직접 불어가지고 낸 다른 전문가가 낸 소리가 아니고 배우가 직접 부은 소리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그만큼 연습해가지고 이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무기노랑 같이 이렇게 악기 불면서 네, 얘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교장 할매 약간 좀 세탁해주는 난 그렇게 느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주인공 그 이제 꼬마한테 이렇게 악기 불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대사를 하지 이제 근데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직접적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장면에 그리고 이제 대사의 어떤 그 은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 나도 당연히 근데 뭐 내가 그냥 내 성향이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교장이 뭐 그렇게 무슨 그 악기 불고 뭐 뭔가 훈훈한 말을 해도 결국 교장 당신은 어쨌든 그 그러니까 억울한 호리 선생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각자 이제 훈훈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사실은 다 좋은 사람이지만 약간의 결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장 같은 경우도 자신의 그 손녀를 치워 죽인 그 죄책감, 그다음에 자기 남편을 감옥에 자기 대신 감옥에 간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교장이 보면은 교장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무슨 이상한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바닥에 계속 껌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교도소의 그 죄수들이 하는 것이냐 이런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교장이 자기 스스로 이제 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장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아기들도 이 꼬맹이들도 그렇고 다 조금의 이제 잘못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 조금 가선현이가 말한 거 끝이 그렇게 나기는 났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뭐 호리 선생 복직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지. 일이 엄청 무슨 다 잘못된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끔 원상복구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결된 게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삶이 뭐 어떤 잘못을 내가 뭐 깨우치고 혹은 잘못이 드러난다 그래도 다시 그게 바뀌는 일은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상처를 안은 채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과 더불어서 그 무기노가 마지막에 그 대사 한 거구나. 새로 태어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결국 뭐 딱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는 않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고 그것도 뭐 우리네 인생에서 뭐 네. 모든 잘못을 나 이 잘못했네. 무조건 바로 잡고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잡는다고 쳐도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질 뿐이지 세상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파트에서도 호리 선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무기노 미나토 군을 잡고 네, 내가 안 뭐 그랬잖아. 그랬더니 선생님 잘못 없어요 하고 한 순간 이제 안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러니까 잘리고 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 됐지만 이 아이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딱 확인 받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자신의 지옥에서 벗어난 거지.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들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뭔가 배신받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고 사실은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사실 치유가 된 거니까. 근데 그래 놓고 또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그게 또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또 호리 선생이 근데 무기노를 밀었어요, 뭐 밀쳤어요 이렇게 그건 됐잖아, 이제 또. 다른 애들이 한 말이니까 무기노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랑 같이 그렇게 하면 엮이면 엮일수록 자꾸만 안 좋게만 자기는 낙인 찍히잖아.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는 약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애들이 거짓말을 잘해. 왜냐면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여기 이제 시점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땐 국민학교였지. 국민학생 때를 딱 생각해 보면 애들이 선생 골려먹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뭐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지어내는 게 서로 좀 있지. 네, 서로 간에 또 뭐 이간질도 시키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애들이 어른보다 거짓말 더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헌트가 떠오른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헌트 내용 자체가 그거잖아. 되게 답답한. 근데 왜냐면 사람들의 그 세간의 생각들이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그치. 어른이 네가 잘못한 거겠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린 소녀가 그 주인공 남자를 완전히 개쓰레기로 만들어놨는데 보내버리는 것이죠. 완전. 완전 사회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말살시켜 버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어린애를 상대로 네. 어떻게 저 어린 소녀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네가 지금 해놓고서 발뺌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 내 호리 선생이랑 이게 그 너무 느낌이죠. 헌트인데 이거. 그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네. 엄마 파트 때는 되게 찌질해 보이고 되게 중심같이 보였는데 이제 선생님 파트 보니까 아 선생님이 그게 아니었네. 그치. 내가 미안하다 선생. 호리 선생 내가 미안해 이제 그치. 오해를 했었네. 정말 네 말대로 오해였었네. 이제 그러다 마지막에 갑자기 근데 또 거기 막 그 폭풍우 치니까는 그 이제 무기노네 집 가가지고 엄마랑 거기 막 그 전차를 이제 찾으러 가잖아. 애들의 예. 그 아지트로 이제 애들을 찾으러 네, 가죠. 그 숲속에 있는 버려진 전차 같은 네, 이제 그런 데 네, 찾아가잖아. 그래서 뭔가 또 거기서 딱 갑자기 또 이제 아들 시점으로 넘어가길래 뭐 저 뒤에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아들의 시점은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또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시카와 그러니까 요리. 그 두 아역이 난 좀 되게 좀 대비된 걸로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으로 그것도 약간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무기노는 나는 조금 솔직히 그 무기노랑 요리랑 그 동년배로 안 보인단 말이야. 약간 상급생 같죠. 네. 한두 학년 더 위에일 것 같은. 무기노가 일단 좀 키도 좀 크고, 나는 좀 무기노 그 배우는 아역 배우는 딱 왠지 이 아역은 금방 커서 뭔가 아이돌이나 이제 좀 미남 뭐 그런 이제 배우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 그냥 그 호시카와 역은 딱 그냥 정말 애 같은 그냥 꼬맹이. 네, 꼬맹이 같은. 근데 무기노 아역은 나는 얘는 어린애인데 벌써 뭔가 얼굴에 이목구비나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미남형이야 뭔가 딱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상반되는 이제 그 두 아역인데. 그래서 초등학교도 보면은 이제 이제 9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성장이 금방 돼가지고 그렇지. 벌써 이제 중학생 같은 느낌 드는 애들 있고 여전히 꼬맹이 같은 애들도 있거든. 그렇지. 네. 그거를 좀 느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이제 보면서 뭐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이미지가 옛날에 그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예. 그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네. 큰 애 작은 맞아, 애가 나오는데 맞아. 여기서도 이제 크고 작은 애 나오니까 그 느낌이 약간 그다음에 이제 각별한 친구 사이라는 거 뭐 그런 네. 게 약간 뭐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이제 무기노는 이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요리가 뭔가 그 반에서 공인된 왕따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얘를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차마 이제 친한 척을 못해. 그쵸. 학교에서는. 네. 근데 하지만 사적으로 둘이 이제 방과 후에 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친한 친구. 베푸고 친한 친구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도 뭐 제가 그 정보를 보니까 감독이 이거를 영화를 위해서 아역들한테 LGBTQ에 대한 그 개념을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딱 나도 중간 뭐지 이거는 지금 단순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 중간에 단계에서. 근데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그 무기노 스스로도 뭔가 스스로가 자신의 그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도망가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죠. 네.
다분히 이제 어린아이들스러운 음. 그 뭔가 이 아지트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건데 그렇죠. 뭐죠? 예. 그런 비밀 기지 안에서 그 종말을 뭐라 그랬었는데 그 뭐, 빅크런치 비크런치.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얘네들이 굳이 오히려 더 위험한 집에 안 있고 산에 있는 저기 거기로. 가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큰 지구적인 이제 대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처럼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그런 것인 양 이제 전차에서 얘네는 피신하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이제 이 재앙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나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하고 이제 전차로 대피를 한 거였지만 사실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두 소녀의 대사가 굉장히 딱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건가? 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예. 그거였죠. 그런 거고. 그래서 영화는 이제 딱히 무슨 우리한테 대놓고 이럽니다라고 이제 결말이 딱 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 약간 이런 거에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건데, 그 또 하나의 이제 TMI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호리 선생이 나오는데 이 호리 선생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밝은 성향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리 선생 같은 경우는 남들이 욕해도 되게 쓸데없는 그 틀린 뭐 낱말 찾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쓸데없는 그 행동 하나가 마지막에 그 미나토가 쓴 거였나 효리가 쓴 거였나 그 어쨌든 글짓기에 그 첫 그 틀린 말을 찾으려고 철자 찾기를 하다가 위에 보니까는 세로 스립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네. 찾기 할 때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앞에 뭐 누구 바보 뭐 이런 걸 썼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미나토랑 이제 호시카와가 두 개 이름이 엮여진 걸 보고 사실 얘네가 진짜 신한 절친이었구나 하고 수수께끼를 얘네가 그 낸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글짓기를 할 때 이거를 호리 선생님이 알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쓰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만큼 호리 선생을 믿고 따르고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선생도 호리 선생이었는데,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호리 선생은 모순적으로 가장 제일 나쁜 놈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제일 나쁜 놈이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대비되게 나오는데, 이 요리라는 꼬맹이가 굉장히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취하고 학교에서도 크게 사실 자기가 그런 따돌림 당하는 거를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약간 보면은 여자애들이랑은 되게 잘 지내. 그치, 여자애들은 잘 지내는데 남자애들은 약간 저거 하는. 약간 좀 무시하고 약간 좀. 중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이 요리라는 꼬맹이가 등교를 하다 신발이 벗겨져요. 신발이 벗겨지는 걸 호리 선생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하면서 가방도 집어주고 신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겹쳐지는 게 호리 선생이 그 옥상 위에 올라갔을 때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이 요리라는 애가 미나토를 만나지 않아서 크면은 호리 선생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요리와 호리 이름도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이 두 인물 간에 분명히 연관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 감독이 은하철도의 밤인가 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모티브라고? 그러니까 모티브가 됐었던 그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동화가 있대요. 애들 읽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의 꼬맹이 주인공이 나오고 거기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말에서는 죽는 그런 결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마치고 싶진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그 은하철도의 밤인가 정확하게 그 제목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데 그 동화가 모티브가 돼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었다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어른들한테 들려주는 동화랑도 약간 좀 비슷한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신발이 또 어쨌든 그 요리랑 미나토가 서로 또 그 장면이 진짜 저는 지금 마음이 찡했는데, 왜냐면 처음에 엄마 시점에서 봤을 때 아들이 신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따돌리면서 뭐 신발을 뺏겼는지 아니면 그랬나 보다라고, 안 좋게 된 건 줄 알았지. 안 좋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신발을 뺏긴 요리를 위해서 미나토가 나눠준 거지. 아 네. 그러면은 내 신발 하나 신어 해가지고 둘이 이제 깽깽이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 장면이 최고 아마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마지막에 뭔가 그 두 소년이 뭔가 빅크런치 어쩌고 이제 뭐 새로 모든 게 태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그런 한 번에 뭐 큰 이제 폭풍 우 산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아니 모든 게 달라진 건 없어. 근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 계속 뭔가 새로 태어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뭐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둘이 되게 웃으면서 이제 그 벌판을 뛰어가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마지막에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끝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이 사실은 이 영화에 이제 두 명의 사카모토가 있죠 이제 사카모토 그쵸. 유지가 각본을 썼는데 아, 사카모토 류이치의 씨가 예, 마지막 이제 음악 참여의 영화였습니다.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이제 고인이 되시기 전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그래서 피아노 흐르는데 음악이 어우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제 이 피아노 선율이 너무 감동적이라 야 이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딱 보니까 사카모토 류이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네. 이름이. 그리고 이제 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나는 여전히 교장 할매가 너무 싫다 나는. 특히나 그 초반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엄마 파트에서 마트에 있는데 이렇게 슥 모른 척하면서 애기들 발을 거는 장면이 있어. 애들이 거기서 이제 시끄럽게 떠드니까는 사실은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뛰면 안 돼요라고 이제 훈계를 하면 되는데 훈계를 안 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애들한테 그냥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근데 어쨌든 그 배우분이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치. 너무 그러니까 그 교장 할매 그 표정이랑 그게 난 너무 싫은 거야, 되게 발 걸면 넘어뜨릴 때. 난 솔직히 소름이 끼치더라고. 저 진짜 좀 사이코패스 같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교장이 무슨 일에 원흉이라든지 네. 배우라든지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난 교장이 기분 나쁜데 이거 뭐 있는데 약간. 근데 엄밀하게 그랬는데. 말하면은 뭐 극중으로 보면 제일 빌런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 이제 홀이 인생 조져놨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연명했으니까. 하는 뭐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죄질도 좋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뭐 다른 인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교장은 뭐 딱히 그런 거는 없어서 네 없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따지면 이제 그래서 호리 선생이 되게 중간쯤 결국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그 껌 떼고 있는데 뒤에다가 사실은 당신이 손녀 친 거 아닙니까 막 그 따지잖아 되게. 예, 예. 하지만 당신 남편 대신에 누명 씌운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막 되게 이제 그렇게라도 해 나도 보면서 그리고 저렇게라도 해야 씨. 분이 어. 분이 안 풀려. 그래도 짜증나는 거는 근데 또 이 교장하면은 그런 말 해도 동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더 열받아 그래서. 약간 포커페이스죠. 예. 호리 선생도 그걸로 막 이렇게 지탄을 했고 엄마도 저 손녀 사진 보시라고 그 심정을 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교장을 할 텐데 초등학교에 교장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저런 사람이 교장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무능의 아이콘인 게 왜냐면 교장 이 전체적인 이 영화를 보면 이 각자 오해를 조금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근데 교장만 명확하게 사실을 다 알고 있어. 교장만. 그렇네. 미나토랑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홀이랑도 얘기했고 엄마랑도 얘기했고 전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있는 게 본인인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교장과 또 약간 뭔가 그 선생들 중에서 좀 직책 높은 선생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 뭐 그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뭐 나는 딱히 뭐 일본의 어떤 시스템을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나는 그것도 약간 이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더 나아가서 약간 그 일본 사회 분위기를 그렇지. 빗댄 거 아닌가 나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대놓고 이거 뭐 우리 사회를 비판한 거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건 아무리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감독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이 이야기보다 더 큰 약간 은유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뭐든지 무마하려고만 하고 음.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덮어두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호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어. 제지하고 막고 아니야 그냥 너 아직 여기 가만히 짱 박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일부러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만 네, 어. 예,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 사회를 보는 듯하면서 이제 열받지. 네. 무사 안일주의랄까 네. 약간 그런 식의.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이 영화는 뭐 거장의 이름답게 저는 뭐 이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뭐 좋은 영화란 건 안다. 네. 두 진행자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네. 고려하시고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豚の脳を移植した人間は人間豚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の？堀先生化け物ですよ。で先生からまた何か言われた？いつも麦野君を叩いたりしてます。豚の脳なんだよね。湊の脳は豚の脳と入れ替われてんだよ。ごめん僕ね湊誤解を招く点があったかと思われる。何も誤解してないんですよ。まあこういうのって母子家庭にありがちっていうか。堀先生、あなたには人の心っていうものがない。豚の脳みそが入ってるの。実際どうなったかはどうでもいいんだよ。豚の脳だからね。ここ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よ。一人の人間として向き合ってもらえますか？怪物だれだ。